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입니다. 본 영상은 오즈메이커들이 처음 제시한 초기 배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작했습니다. 초기 배당은 업체의 첫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생물과 같아서 현지 이슈나 구매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분석의 뼈대를 잡으시고 구매 마감 시간까지의 배당 흐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마지막 흐름까지 잘 조합하셔서 이번 3회차 꼭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게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이탈리아 세리에 A 20라운드 불풍의 팀 코모와 볼로냐의 맞대결입니다. 아마 지금 배트맨이나 해외 사이트 켜보신 분들은 이 경기 보자마자 이거 코모 승리 공짜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데이터만 쓱 훑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모는 지금 홈에서 깡패고 볼로냐는 연패에 빠져 있으니까요. 먼저 대중들이 이 경기를 왜 코모 쪽으로 몰려가는지 소위 정배당의 근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쭉 살펴봤는데 코모 정말 잘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현재 리그 순위 6위, 승점 33점입니다. 특히 홈 성적을 보면 8전 5승 3무, 패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홈 승률이 63%에 달합니다. 최근 흐름 더 무섭습니다. 직전 피사와의 경기에서 3대0 대승, 그전 레체 원정 3대0 승리, 우디메세전 1대0 승리, 최근 3경기 무실점 전승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에 가깝다는 뜻이죠. 반면 원정팀 볼로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카리까지 떨어졌고 최근 아탈란타에게 0대2 패배, 인터밀란에게 1대3 패배, 전 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기가 꺾일 대로 꺾였습니다. 게다가 1월 8일 경기 치르고 이틀 쉬고 나오는 강행군입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코모 승리입니다. 배당 흐름도 그걸 증명합니다. 해외 초기 배당이 코모 승의 2.10이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1.91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이 코모 승리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분석입니다. 핸디캡의 모순. 왜 0.25였을까? 여러분, 오즈메이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들이 코모의 홈 무패 엔진을 모를까요? 볼로냐가 지쳐있다는 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핸디캡을 얼마를 줬느냐? 고작 0.25를 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홈팀이 0.25를 받았다는 건 무승부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모가 유리하긴 한데 이길지 비길지는 반반이다. 이게 오즈메이커의 초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이 떨어지면서 핸디캡이 0.5로 올랐습니다. 영롱 마헨, 즉 코모가 무조건 이겨야만 돈을 먹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점을 올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강력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코모라는 팀이 세리에 A에서 홈이라 한들 볼로냐를 상대로 0.5라는 핸디캡을 당연하게 받을 체급일까요? 핵심 분석. 밀란과 로마도 못했던 0.5 핸디캡.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체급을 이야기할 때 비교 대상을 봐야 합니다. 볼로냐가 원정을 떠났을 때 다른 강팀들이 핸디캡을 얼마나 줬는지 제가 다 뜯어봤습니다. 자, AC 밀란.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이죠. 밀란이 홈에서 볼로냐를 상대할 때 핸디캡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겨우 0.5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겹게 받았죠. 로마는 홈에서 볼로냐 상대로 0.25밖에 못 받았습니다. 밀란과 로마도 홈에서 볼로냐를 확실하게 제압한다고 장담 못해서 0.25나 0.5를 받는데 승격팀 돌풍이라지만 근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는 코모가 0.5를 받는다? 심지어 지금 배당, 흐름상 코모가 0.75까지도 넘볼 기세입니다. 이건 명백한 과대평가입니다. 시장 과열이라는 거죠. 지금 코모의 배당 1.91은 코모의 실제 전력보다 최근 분위기에 취한 개미들의 돈이 만들어낸 거품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모가 홈에서 잘하는 건 맞지만 밀란이나 로마급의 압도적인 포스를 가진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코모를 지금 밀란급으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볼로냐가 최근 졌던 팀들을 보세요. 인터밀란, 아탈란타입니다. 리그 최강 팀들한테 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볼로냐가 약해졌다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볼로냐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무조건 승점을 따야 합니다. 연패를 끊어야 하거든요. 볼로냐의 원정 성적을 보면 3승 3무 3패입니다. 생각보다 잘 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팀이 아닙니다. 코모가 0.5 핸디를 받았다는 건 한 골차 승부라도 내야 한다는 건데 볼로냐가 작정하고 잠그거나 중원 싸움을 걸었을 때 코모가 그걸 뚫어낼 한 방이 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코모 입장에서는 0.5 핸디캡이 독이 될 겁니다. 무승부만 해도 꽝이니까 무리하게 공격을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볼로냐의 역습에 뒷공간이 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초기 배당 2.10에서 1.91로 떨어진 것. 이거 너무 전형적인 유인 패턴 아닙니까? 자, 코모 배당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탑승해 라고 꼬드기는 그림입니다. 진짜 강팀의 승리라면 애초에 1.7배당, 1.6배당에서 시작했어야 정상입니다. 이님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표면적인 데이터는 코모의 압승을 가리키지만 이는 누구나 아는 정보라 배당 가치가 없다. 둘째, 초기 핸디캡 0.25는 코모의 확실한 우위를 장담하지 못하는 수치였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밀란과 로마도 홈에서 볼로냐 상대로 쩔쩔매매 받았던 0.5 핸디캡을 코모가 감당하기엔 그들의 체급이 의심스럽다. 시장에 코모에게 씌워준 0.5라는 왕관. 코모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경기 코모의 승리는 없다고 예상합니다.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높고 오히려 볼로냐가 역배를 터뜨리고 이길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승부나 볼로냐, 역배승까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세리에의 우디네세와 피사의 맞대결입니다. 앞서 분석해드린 코모 경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코모 경기가 함정을 피해야 하는 경기였다면 이번 우디네세 경기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정석을 따라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현재 우디네세는 리그 12, 피사는 리그 22 꼴찌입니다. 순위만 보면 당연히 우디네세 승리 아니야? 하시겠지만 최근 피사의 원정 기록을 뜯어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피사가 원정에서 승리는 없어도 무승부를 기가 막히게 캐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패스하거나 무승부를 바치려고 고민하실 겁니다. 이 경기는 오즈메이커가 우리에게 겁먹지 말고 들어와라 라고 신호를 주는 경기입니다. 왜 우디네세의 승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지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우디네세 홈에서 3승 3무 3패, 딱 중간입니다. 아주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죠. 반면 피사는 원정 0승 6무 3패입니다. 원정에서 한 번도 못 이겼지만 6번이나 비겼습니다. 이 6무라는 숫자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피사 원정 가면 잘 안 지네. 우디네세가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심어주죠. 하지만 내용을 봐야 합니다. 피사가 비겼던 경기들 대부분 상대가 결정력이 최악이었거나 운이 따랐던 경기들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세요. 직전 홈경기에서 코모에게 0대3 대패, 유벤투스에게 0대2 패배, 수비 조직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직전 토리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리노 원정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승점 3점을 따왔다는 건 팀 분위기가 확실히 반등했다는 증거입니다. 흐름상 우디네세는 상승세의 초입이고 피사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바로 핸디캡입니다. 현재 이 경기 핸디캡은 우디네세 홈 기준 미너스 0.5입니다. 보통 12팀과 22팀이 붙으면 0.75나 1.0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0.5만 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피사의 무승부 본능을 오즈메이커들도 존중해 준 겁니다. 피사가 원정에서 잘 비비니까 우디네세, 너네 2골차, 3골차, 대승까진 필요 없어. 그냥 딱 1골 차로만 이겨도 돈 줄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우디네세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만약 1.0 핸디캡이었다면 저도 우디네세 승리 추천 안 합니다. 1대 0으로 이겨도 본전이니까요. 하지만 0.5 핸디캡은 이기기만 하면 적중이라는 아주 심플하고 정직한 공식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핸디캡을 적정 핸디캡이라고 부릅니다. 홈팀의 전력에 거품을 끼얹지 않고 원정팀의 저항력을 적당히 인정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배당을 선택한 사람에게 수익을 챙겨주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죠. 배당 흐름을 보겠습니다. 해외 배당 기준으로 초기 1.85에서 현재 1.95 정도로 우디네세 승 배당이 살짝 올랐습니다. 초보자들은 배당이 오르면 우디네세 무슨 문제 있나? 못 이기나? 하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배당 방어 패턴입니다. 피사가 워낙 무승부를 많이 캐니까 무승부 쪽으로 보험을 드는 배터들이 생겨나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승배당을 살짝 올려준 겁니다. 저는 이 1주고라는 배당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꼴찌팀을 홈에서 상대하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준 이건 위험수당이 포함된 게 아니라 피사의 무승부 기록 때문에 생긴 보너스 배당입니다. 배당이 폭락하지도 그렇다고 2힐 이상으로 치솟지도 않고 1.9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 오즈메이커들이
우디넷의 승리 확률이 높지만 공짜로 주긴 싫다라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터무니없는 역배가 터질 징후가 보이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디넷의 공격력이 폭발적이진 않지만 홈에서는 집중력이 다릅니다. 피사의 수비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헐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디메세가 전반에 좀 고전하더라도 후반 중간 이후에는 반드시 결승골을 만들어내 힘이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혹은 피사가 한 골 만회하더라도 2대1 정도의 우디넷의 꾸역승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꾸역승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0.5 핸디캡만 넘으면 됩니다. 화려하게 이길 필요 없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첫째, 두 팀의 흐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우디넷에는 반등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피사는 여전히 바닥이다. 둘째, 핸디캡 0.5는 피사의 무승부 능력을 고려한 적정 핸디캡이며 이는 우디넷의 승리 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골 조건이다. 셋째, 배당 흐름이 1.95 수준에서 방어되고 있다는 건 이변보다는 정배당의 가치를 높여주는 신호다. 저는 이 경기 우디네세가 홈팬들 앞에서 꼴찌 피사를 잡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라 예상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와 함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앞서 분석했던 경기들처럼 함정이 있거나 배당이 뒤집히는 복잡한 머리싸움이 필요 없는 소위 정석 중의 정석인 경기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이건 홈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 프라이부르크의 승리가 오늘 가장 든든한 국밥 같은 픽인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디캡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프라이부르크 홈 기준 미너스 0.75 핸디캡이 주어졌습니다. 축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 파악입니다. 홈팀과 원정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 0.75라는 수치는 너무나도 적정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1.0이나 1.25를 줬다면 좀 빡빡한데? 했을 것이고 0.5를 줬다면 왜 이렇게 후하게 줘? 무슨 문제 있나?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0.75는 프라이부르크가 전력상 우위인 건 맞는데 한 골차 승부 가능성도 열어두자 라는 오즈메이커의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입니다. 해외 배당 역시 이 핸디캡에 딱 맞는 적정 배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당에 거품이 끼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이변의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석하다 보면 가끔 두 팀 맞대결 전적이 박빙이다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뜯어보니 이 두 팀의 리그 맞대결 전적 너무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축구에서 23년 전 데이터는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고 전술이 바뀌었는데 옛날 기록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만 봐야 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배팅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맞대결 데이터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현재의 폼만 놓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완승입니다. 최근 경기력을 복기해보면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과 압박이 살아있습니다. 공격 전개 작업도 매끄럽고 무엇보다 홈팬들 앞에서 경기력이 2030%는 올라오는 팀입니다. 반면 원정팀은 어떻습니까? 최근 흐름도 좋지 않을 뿐더러 원정만 가면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홈 화력을 감당하기에는 원정팀의 방패가 너무 낡았습니다. 공수 밸런스, 최근 기세, 홈 원정 데이터 모든 지표가 프라이부르크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체크할 점은 프라이부르크의 핸디캡 수위가 살짝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핸디캡 기준점은 마이너스 0.75로 그대로인데 배당만 살짝 좋아진다는 건 시장의 자금이 잠시 원정팀 쪽으로 쏠리거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일 뿐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적정 핸디캡에서 배당까지 더 챙겨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쫄지 말고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첫째, 체급 차이를 정확히 반영한 마이너스 0.75 핸디캡과 적정 배당은 이 경기가 정배당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의미 없는 과거 맞대결, 전적은 배제하고 압도적인 현재 경기력과 홈 원정 폼 차이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핸디캡 수위 상승은 불안 요소가 아니라 승리 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보너스 구간이다.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팀이 홈에서 못하는 팀을 상대로 적당한 핸디캡을 받고 싸우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과 호펜하임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배당판을 보시고 원정팀 호펜하임이 정배당을 받았네? 하고 주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분데스리가에서 원정팀이 정배를 받는 건 쉽지 않지만 현재 두 팀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세팅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 경기가 함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정석대로 호펜하임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양팀의 최근 기세 차이입니다. 홈팀 브레멘은 최근 슈투트가르트에게 0대4 대패, 라이프치히에게 0대2 패배를 당하며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득점은 터지지 않고 실점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하락세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원정팀 호펜하임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최근 함부르크를 4대1로 대파하고 아우크스부르크를 3대0으로 잡는 등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5위라는 순위가 말해주듯 팀의 완성도 면에서 브레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당 흐름 역시 호펜하임의 우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2적3이었던 호펜하임의 승리 배당이 현재 230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베터들이 호펜하임의 경기력을 신뢰하고 있으며 돈의 흐름이 원정팀 승리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보통 원정 경기에서 배당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부상자 정보나 팀 분위기 등 우리가 모르는 내부 정보들까지 원정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핸디캡을 살펴보면 호펜하임 원정에 마이너스 0.25가 주어졌습니다. 5위 팀이 12팀을 상대로 최근 폼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25 핸디캡을 받았다는 것은 베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비기면 절반만 잃지만 이기면 배당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브레멘이 홈이라 하더라도 현재 무너진 수비 조직력으로는 호펜하임의 날카로운 창을 막아내기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브레멘은 하락세, 호펜하임은 상승세로 두 팀의 최근 경기력 차이는 데이터상으로 명확해 보입니다. 둘째, 호펜하임 승리 배당이 급락하는 흐름은 시장이 원정팀의 우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판단됩니다. 셋째, 마이너스 0.25 핸디캡은 호펜하임의 전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흐름과 데이터를 믿고 원정팀 호펜하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과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데이터를 신봉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먹잇감처럼 보일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홈팀은 중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8위, 원정팀은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 꼴찌 18위입니다. 여기에 맞대결 전적까지 홈팀이 압도적입니다. 누가 봐도 홈팀 우니온 베를린의 낙승이 예상되는 그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완벽해 보이는 정배당 경기가 왜 위험한 함정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왜 꼴찌 마인츠의 반란이 예상되는지 그 근거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꽤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반면 마인츠는 리그 18위, 꼴찌입니다. 원정 승률이 고작 7%에 불과할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 보입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우니온 베를린은 마인츠를 상대로 5승 1무,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가히 천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흐름이나 홈 원정 경기력, 상대 전적까지 모든 지표가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터라면 고민 없이 우니온 승리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핸디캡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위 팀이 홈에서 18위 꼴찌팀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상대 전적도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홈팀에게 주어지는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75, 최소한 마이너스 0.5는 되어야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니온 베를린이 받은 핸디캡은 고작 0.25입니다. 이는 홈팀이 비디기만 해도 베터들이 돈의 절반을 잃게 되는 정배당 팀치고는 너무나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오즈메이커가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 확률을 매우 높게 봤다면 핸디캡을 높여서 베터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0.25라는 낮은 핸디캡을 줬다는 것은 오히려 우니온이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최근 우니온의 경기력이 데이터만큼 압도적이지 않거나 마인츠에게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마인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꼴찌라고 무시하기엔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비록 승리는 없지만 최근 5경기 중 3번을 비겼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거한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2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뮌헨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는 것은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경기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핸디캡 마이너스 0.25라는 수치는 오즈메이커가 이러한 마인츠의 끈질김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예상됩니다. 꼴찌팀이 원정에서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 경기가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배당 흐름을 보면
우니온 베를린 승 배당은 오르고 무승부 배당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통 홈팀 승리가 유력하면 배당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배당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우니온 쪽으로 쏠림에도 불구하고 오즈메이커가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낮은 핸디캡을 미끼로 던져놓고 천적이니까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베터들을 우니온 승리 쪽으로 유인한 뒤 실제 결과는 마인츠의 승리나 무승부로 끝나는 전형적인 강팀 부러뜨리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첫째, 모든 데이터가 홈팀 우니온의 압승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0.25가 주어졌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는 홈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오즈메이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마인츠의 저항이 거셀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뮌헨 원정 무승부 등 최근 마인츠의 경기력은 반등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홈팀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보다는 원정팀 마인츠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분데스리가 장크트 파울리와 RB 라이프치히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 순위표를 보면 16위와 4위의 대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라이프치히가 연패를 당하며 수비가 흔들리고 있어 무턱대고 라이프치히 승리만 외치기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 경기에서 장크트 파울리의 승변수는 없다고 보는지,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왜 무승부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장크트 파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상대했던 팀들의 면면을 보면 중하위권 팀들이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챔피언스 리그권인 라이프치히입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아무리 홈이라 해도 라이프치히 수준의 압박과 템포를 90분 내내 견뎌내고 역으로 승리까지 따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장크트 파울리의 전력상 최선의 결과는 잘 버텨서 승점 1점을 따내는 것이지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홈팀 승리 가능성은 지우고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라이프치히는 최근 2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의 반등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얼마 전 프랑크푸르트를 6대 0으로 대파했던 폭발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근의 연패는 수비 집중력 문제였지 공격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당 흐름을 봐도 라이프치히 승리 배당이 1.95에서 1.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라이프치히가 장크트 파울리 정도는 잡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기본 체급에서 앞서는 라이프치히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라이프치히의 승리만 믿고 가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비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6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모습입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작정하고 내려앉아 템백을 세운 뒤 한두 건의 역습으로 라이프치히의 뒷공간을 괴롭힌다면 라이프치히가 득점에 애를 먹거나 불의의 일격을 당해 1대1 무승부 같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정에서 마이너스 0.5 핸디캡을 받은 상태에서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은 안통 승리로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체급 차이가 명확하여 홈팀 장크트 파울리가 라이프치히를 꺾는 이변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배당 하락과 반등 의지를 고려할 때 라이프치히의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최근 수비 불안을 감안한다면 답답한 공방 끝에 비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유력하게 보지만 안전을 위해 무승부는 반드시 바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데스리가 하이덴하임과 쾰른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양팀의 최근 성적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팀은 강등권 17위, 원정팀은 11위지만 최근 승리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누가 덜 못하나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흐름 속에 오즈메이커가 숨겨둔 아주 날카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저는 왜 이 경기가 홈팀 하이덴하임 쪽으로 배터들을 유인하는 낚시판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왜 부진한 원정팀 쾰른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디캡 세팅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은 사실상 독인객인으로 보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최근 5경기 1승 4패, 쾰른은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보면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했을 때 핸디캡은 제로 핸디캡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세팅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핸디캡은 원정팀 쾰른에게 마이너스 0.25가 주어졌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은 원정팀에게
굳이 핸디캡을 부여했다는 점은 오즈메이커가 기본적인 전력이나 체급 면에서 쾌른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하이덴하임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면 굳이 커른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제로 핸디캡을 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너스 0.25는 쾌른이 이겨야만 하는 당위성을 부여한 숫자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세팅이 나왔을까요? 이는 홈팀으로의 유인책으로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쾌른의 원정 성적은 2승 2무 4패로 승률이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플러스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배터들의 심리는 쾌른이 원정에서 잘 못 이기는데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플러스 핸디캡을 받으면 비겨도 돈을 먹네? 개꿀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즈메이커가 파놓은 함정으로 판단됩니다. 낮은 원정 승률을 미끼로 던져서 대중들의 시선을 하이덴하임 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실제로는 전력에서 앞선 쾌른이 승리를 챙겨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현재 쾌른의 배당이 초기보다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보통 정배당 팀의 배당이 오르면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이덴하임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쾌른의 배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쾌른 승리를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당 가치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이 하이덴하임이라는 미끼를 물었을 때 우리는 높아진 쾌른의 배당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첫째, 두 팀의 흐름상 적정 핸디캡은 제로 핸디캡으로 보이나 원정팀 쾌른에게 마이너스 0.25를 부여한 것은 오즈메이커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쾌른의 낮은 원정 승률은 하이덴하임 사이드로 배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보여지며 이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셋째, 배당 흐름이 쾌른 쪽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은 역발상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대중의 시선과는 반대로 원정팀 쾌른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세리에 A야 20라운드, AS 로마와 사수올로의 경기입니다. 이번 로마 경기가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소위 대박 경기가 될 냄새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판만 보고 로마 홈이네? 배당 1.5네? 이건 그냥 보너스 게임이다 하고 로마 승리에 돈을 태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경기는 오늘 회차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과입니다. 데이터와 배당의 괴리, 그리고 로마라는 팀이 가진 기형적인 홈 성적을 뜯어보면 이 경기의 종착역은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제가 미친 척하고 이 경기에서 로마 승이 아닌 다른 결과를 보는지 지금부터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배당과 핸디캡의 불일치, 수학적 오류. 오늘 분석의 핵심인 배당의 법칙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로마의 승리 배당, 해외 기준으로 초기 1.55에서 1.53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승리 확률을 60% 이상으로 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핸디캡을 봅시다. 핸디캡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서 베테랑들은 고개를 갸웃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홈팀 배당이 1.55 수준이면 적정 핸디캡은 1.25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즉, 로마가 한 골 차로 이기면 밥만 먹고 두 골 차로 이겨야 다 먹는 구조가 되어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즈메이커는 핸디캡을 1.0으로 고정했습니다. 1.25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가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두 골 차 이상 대승은 장담 못하겠어. 아니 솔직히 한 골 차 승리도 간당간당해 라는 속마음을 들킨 겁니다. 만약 로마가 압도적이라면 배당 1.55에 핸디 1.25를 줬을 겁니다. 하지만 배당은 낮게 주면서 핸디캡은 올리지 못했다. 이 불일치야말로 이 경기가 접전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로마의 이번 시즌 홈 성적 아주 특이합니다. 6승 넉무 3패, 우승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소위 뭐 아니면 도의 축구를 하고 있죠. 통계적으로 축구에서 특정 팀이 시즌 절반이 지나도록 홈에서 무승부가 하나도 없다는 건 조만간 평균 회귀의 법칙에 의해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 됐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사수 올로를 볼까요? 순위면 11위지만 이 팀 도깨비입니다. 최근 유벤투스한테는 깨졌지만 불과 한 달 전 AC밀란 원정 가서 2위로 비기고 왔습니다. 남팀 원정 가서 템백만 세우는 게 아니라 맞불을 놓을 줄 아는 팀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과 최근 경기력을 종합해보면 로마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림보다는 중앙에서 치고받는 비등비등한 양상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로마가 최근 하위권 팀들을 잡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압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로마는 홈 깡패고 사수올로는 최근 흐름 안 좋잖아. 게다가 핸디캡이 1.0이면 로마가 1골 차로 이겨도 본전이니까
안전하네. 무조건 로마마헨 가야지. 이게 바로 설계된 함정입니다. 핸디캡 1.0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는 미끼입니다. 로마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사수올로의 저항에 막혀 추가골을 못 넣거나 오히려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해서 무승부나 핸디캡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배당 1.5짜리 경기에 내 돈을 걸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먹으면 0.5배, 틀리면 전액 손실. 가성비가 최악인 경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경기는 역배나 무승부를 노리는 사냥꾼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로마가 전반에 골을 못 넣고 0-0으로 끌려가면 홈팬들의 야유가 나오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무리한 공격 시도 중에 뒷공간을 내주고 실점하거나 만신이 한 골을 넣어도 사수올로가 죽기살기로 덤벼들면 1대1 동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로마의 홈 무제배 기록이 오늘 깨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수올로는 비기기만 해도 이득인 입장이기에 무리하지 않을 것이고 로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 지쳐버리는 그림. 저는 그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두 팀의 전력 차이는 배당만큼 크지 않으며 실질적인 경기력은 비등비등하다. 둘째, 배당 1.55 대비 핸디캡 1.0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치로 이는 오즈메이커가 로마의 압승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다. 셋째, 로마의 홈 무승부 0의 기록은 이제 깨질 때가 되었으며 도깨비팀 사수올로가 그 재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남들이 다 보는 로마 승리를 과감하게 지웁니다. 이 경기의 진짜 가치는 무승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데스리가 상위권 대결 3위 레버쿠젠과 6위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표면적인 데이터와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홈팀 레버쿠젠의 기세가 상당히 매서워 보입니다. 뒷전 경기에서 강호 라이프치히를 원정에서 3-1로 제압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판의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레버쿠젠에게 쉬운 경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감지됩니다. 오늘 저는 왜 상승세의 레버쿠젠 승리보다는 원정팀 슈투트가르트가 지지 않는 그림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핸디캡의 적정성입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3위이며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6위로 준수하지만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레버쿠젠의 최근 폼, 특히 라이프치히 원정 승리까지 감안한다면 홈에서 최소한 마이너스 0.75 핸디캡은 받아야 정상적인 세팅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 오즈메이커가 제시한 핸디캡은 마이너스 0.5에 불과합니다. 이는 홈팀이 비기기만 해도 배터들이 돈을 잃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 시의 장벽을 낮게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상승세인 팀에게 이렇게 후한 핸디캡을 줬다는 것은 오즈메이커가 레버쿠젠의 완승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이 압도하지 못하고 비등비등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흐름은 레버쿠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나 슈투트가르트 역시 직전 경기들은 다소 기복이 있었을지언정 저력이 없는 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즈메이커가 마이너스 0.75가 아닌 마이너스 0.5를 부여한 배경에는 이런 팽팽한 상성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기가 혼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베터들은 레버쿠젠의 최근 라이프치히전 승리를 기억하며 홈 승리에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핸디캡도 마이너스 0.5로 부담이 없으니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해 보입니다. 충분히 이길 만한 팀에게 낮은 핸디캡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정배당 꼬시기 패턴일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작정하고 잠그거나 레버쿠젠이 홈에서 답답한 경기를 펼치다가 무승부로 끝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그려집니다. 첫째, 레버쿠젠의 상승세와 홈 이점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0.5 핸디캡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홈팀 승리에 대한 오즈메이커의 의구심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이 비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셋째, 따라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리보다는 원정팀이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리에 아탈란타와 토리노의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 배당판을 딱 보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탈란타 홈인데 1조3? 이거 공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핸디캡을 보고는 어라? 왜 핸디캡이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멈칫하셨을 겁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경기는 숫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모순의 경기입니다. 배당은 아탈란타의 압승을 말하는데 핸디캡은 아탈란타의 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오즈메이커의 진짜 의도, 그리고 왜 이 경기가 아탈란타의 한 골차 땀내나는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적인 계산부터 들어갑니다. 현재 해외 초기 배당 아탈란타 승리에 1.53이 책정되었습니다. 배팅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1.53이면 통상적으로 핸디캡은 마이너스 1.25가 주어져야 정상입니다. 즉, 2골 차로 이기면 다 먹고 1골 차로 이기면 반을 잃는 구조가 되어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핸디캡은 어떻습니까? 0점 최고에서 1.0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0.75를 준 곳도 많습니다. 1.25를 줘야 할 경기에 0.75를 줬다? 이건 홈팀에게 너무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즈메이커들이 바보라서 핸디캡을 낮게 잡은 게 아닙니다. 이 핸디캡 디스카운트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탈란타의 홈 성적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핸디캡이 왜 내려갔는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탈란타, 홈에서 강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 홈 승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10번 싸우면 4번밖에 못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우승구를 캐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편 토리노를 볼까요? 토리노는 원정에서 지지 않는 축구의 달인입니다. 원정 패배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원정에서 승점을 따갈 확률이 60%가 넘습니다. 즉, 오즈메이커는 아탈란타가 전력상 우위인 건 맞아서 배당은 1.5대를 줬지만 토리노가 원정에서 워낙 끈질기게 버티니까 2골차 이상 대승은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1.25가 아닌 1.0이나 0.75라는 겸손한 핸디캡이 나온 것이죠. 아탈란타는 최근 로마도 잡고 분위기가 좋지만 공격이 시원시원하게 터져서 이기는 그림보다는 한 골 넣고 그걸 지키거나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넣는 실리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수비 조직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초반부터 다득점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은 0대 0이나 1대 1로 팽팽하게 가다가 후반 중반 이후 체력 싸움에서 아탈란타가 근소하게 앞서며 딱 한 골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림. 이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아탈란타 승 배당이 1.53에서 1.65까지 올랐습니다. 배당이 오르니까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배당이 1.53에 머물렀다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토리노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승무패 배당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주는 대신 핸디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건 아탈란타가 이기긴 이기는데 아주 힘들게 이길 것이다 라는 시장의 시그널입니다. 우승부는 나지 않겠지만 대승도 없는 딱 그 중간 지점, 바로 1점 차 승부입니다. 첫째, 배당 1.53에 걸맞지 않은 낮은 핸디캡은 아탈란타의 낮은 홈 승률과 토리노의 높은 원정 방어율을 반영한 결과다. 둘째, 따라서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압도하는 경기가 아니라 토리노의 늪을 힘겹게 빠져나오는 경기가 될 것이다. 셋째, 배당의 흐름과 양 팀의 상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과는 아탈란타의 1점 차 신승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리에 I, 레체와 파르마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배당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팀의 체급은 사실상 동급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한 전력을 가지고 있죠. 보통 이렇게 체급이 비슷한 팀끼리 붙을 때 홈팀에게는 기본적인 예우를 해줍니다. 바로 홈 어드밴티지죠. 그래서 정상적인 핸디캡이라면 레체가 홈이니까 마이너스 0.25, 즉 비기면 절반만 잃는 핸디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핸디캡 0이 떴습니다. 동배당 레벨볼입니다. 홈팀에게 0을 줬다는 건 오즈메이커가 이 경기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놨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로 핸디캡이 가리키는 진짜 방향성, 왜 이 경기가 무승부라는 안전지대가 없는 단두대 매치인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핸디캡의 적정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력이 비슷하면 홈팀이 0.25를 받는 게 국룰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면 레체가 홈인데도 파르마랑 똑같이 보네? 그럼 무승부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핸디캡 0인 경기에서 무승부 쪽으로 베팅이 많이 몰립니다. 비기면 적중 특례 환불가 되거나 배당이 쏠쏠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오즈메이커가 0을 준 진짜 이유는 무승부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쪽이 확실하게 무너질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홈 프리미엄을 뺐다는 건 경기가 난타전으로 흘러가거나 변수가 많아 홈의 이점이 사라질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레체와 파르마, 두 팀의 스타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체급끼리 붙으면 서로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라인을 올립니다. 지키는 축구보다는 한 골 먹히면 2골 넣겠다는 식으로 치고받을 공산이 큽니다. 이런 경기 양상에서 무승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핸디캡 0을 받은 경기들의 통계를 보면 의외로 무승부 빈도보다 확실하게 승패가 갈리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비등비등하니까 비기겠지 라고 속삭이고 있지만 실제 그라운드 위에서는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겁니다. 1대 0이든 0대 1이든 아니면 2대 1 펠레스코어든 반드시 누군가는 승점 3점을 챙겨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동급의 팀 간 대결에서 홈팀에게 적정 핸디캡을 주지 않고 0을 준 것은 무승부 심리를 이용한 함정이다. 둘째, 두 팀 모두 서로를 제물로 보고 덤벼들 것이기에 지루한 공방전보다는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셋째,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는 과감하게 지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레체승이냐 파르마스이냐 한쪽을 고르기보다는 승패로 접근하시거나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 배당 중 배당 흐름이 좋은 쪽을 선택하여 승부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데스리가 뮌헨글라트바흐와 아우크스부르크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의 순위표를 보면 홈팀은 12위, 원정팀은 15위로 하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느 한쪽에 확실한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오늘 저는 왜 이 경기가 승패가 갈리기보다는 홈 팀이 최소한 승점을 챙겨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상대 전적입니다. 뮌헨글라트바흐는 홈 2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크스부르크를 만나면 유독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원정팀 아우크스부르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아우크스부르크 특유의 역습 축구가 글라트바흐에게 잘 먹혀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번 경기 역시 홈팀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두 팀의 흐름은 비슷해 보입니다. 뮌헨글라트바흐는 최근 연패를 기록하며 폼이 떨어져 있고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간간히 이변을 연출하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기복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즈메이커가 제시한 핸디캡은 홈팀 기준 마이너스 0.5입니다. 순위가 비슷한 하위권 팀 간의 대결에서 홈팀에게 마이너스 0.5를 부여한 것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 핸디캡으로 판단됩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인정하되 원정팀의 저항 가능성도 열어둔 수치로 보입니다. 경기 양상을 예측해보자면 홈팀 뮌헨글라트바흐는 최근 부진을 씻기 위해 홈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최근 성적은 좋지 않지만 홈에서만큼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의 상성을 고려할 때 뮌헨글라트바흐가 마이너스 0.5 핸디캡을 극복하고 시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무승부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경기로 판단됩니다. 첫째, 맞대결 전적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우위를 보이고 있어 홈팀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양팀의 최근 흐름은 대동소이하며 마이너스 0.5 핸디캡은 이러한 팽팽한 균형을 반영한 적정 수치로 해석됩니다. 셋째, 뮌헨글라트바흐가 홈에서 패배는 면하겠지만 확실한 승리보다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홈팀 뮌헨글라트바흐의 승리 또는 무승부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리에A 20라운드 베로나와 라치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대진표만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라치오? 전통의 강호죠. 베로나? 지금 강등권 19위에서 허덕이는 팀입니다. 게다가 라치오는 베로나만 만나면 펄펄 날았던 천적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라치오가 압도적이죠. 누가 봐도 라치오가 원정이라도 무난하게 이기겠네 싶은 경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배당판과 핸디캡을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오즈메이커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발 라치오에 돈 좀 걸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경기가 왜 라치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과감하게 꼴찌팀 베로나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시작은 언제나 기준점입니다. 라치오와 베로나입니다. 체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라치오가 원정이라 해도 19위 팀을 상대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핸디캡 미네스 1.0, 못해도 0.75는 주고 시작해야 정상입니다. 라치오가 이기긴 하는데 몇 골 차로 이기냐를 고민해야 하는 매치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라치오가 받은 핸디캡 고작 0.25입니다. 여러분, 0.25가 뭡니까? 비기면 반만 잃는 사실상 동배당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오즈메이커는 지금 라치오가 베로나를 이길 확률을 50%도 안 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 전적이 천적 수준인데도 0.25를 줬다? 이건 과거의 데이터가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라치오의 승리를 확신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핸디캡입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왜 이런 핸디캡이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라치오의 최근 꼬라지를 보십시오. 최근 4경기 무승입니다. 이겨야 할 팀들하고 비기고 강팀한테는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이름만 라치오지 경기력은 중하위권 팀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반면 베로나, 순위는 19위지만 최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나폴리 홈에서 승점 1점을 따왔다는 건 팀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이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원정팀 라치오보다 홈팀 베로나가 오히려 우세합니다. 오즈메이커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이름값 빼고 계급장 떼고 붙으면 베로나가 더 낫다는 계산이 이미 끝난 거죠. 배당 흐름을 볼까요? 초기 2.25였던 라치오 승 배당은 오르고 있고 반대로 3.40이었던 베로나 승 배당은 3.3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승부사들이 라치오 정배당을 버리고 베로나 역배당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19위 팀에게 돈이 몰린다? 이건 단순한 이변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라치오의 현재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라치오가 이길 경기였다면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1.8, 1.9 정도로 낮게 줬을 겁니다. 그런데 2, 3구까지 올려준다?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라는 식의 배짱 장사입니다. 절대 물면 안 되는 미끼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입니다. 베로나는 지금 19위 강등권입니다. 강등권 팀에게 시즌 중반 이후의 홈 경기는 전쟁입니다. 승점 1점 필요 없습니다. 무승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서 승점 3점을 챙겨야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베로나는 오늘 수비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를 게 없는 팀이 가장 무성법입니다. 라치오가 최근 공격 전개가 답답한 상황에서 베로나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면 라치오의 멘탈은 산산조각 날 겁니다. 경점 유효 핸디캡이라는 건 베로나 입장에서는 비겨도 절반은 먹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베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승리까지 챙겨갈 명분과 실력이 충분합니다. 첫째, 라치오가 꼴찌 베로나를 상대로 받은 0.25 핸디캡은 라치오의 승리가 없음을 알리는 오즈메이커의 강력한 경고다. 둘째, 최근 흐름과 경기력에서 베로나는 라치오를 압도하고 있으며 이는 배당 하락으로 증명되고 있다. 셋째,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 베로나에게 무승부는 없다. 오직 승점 3점만을 노리고 뛸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모두가 라치오를 골 때 과감하게 베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리에아 인터밀란과 나폴리의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전 세계 베터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경기입니다. 홈 깡패 인터밀란이냐 아니면 저력의 나폴리냐.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인터밀란 승리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홈에서 진 적이 없고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경기에서 오즈메이커가 파놓은 가장 거대하고 교묘한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인터밀란의 화려한 승리를 꿈꿀 때 왜 우리가 냉정하게 무승부라는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데이터부터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잘합니다. 인정합니다. 현재 리그 1위, 승점 42점, 홈 성적 7승 2패, 무승부조차 없습니다. 최근 파르마, 볼로냐, 아탈란타를 연달아 격파하며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테르가 압도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면 나폴리가 약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인터밀란을 상대로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1월 맞대결에서도 팽팽한 접전을 벌였죠. 인터밀란이 홈에서 강한 건 맞지만 나폴리 역시 원정에서 승률 60%를 기록 중인 강팀입니다. 즉, 이 경기는 일방적인 학살이 아니라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초접전 양상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바로 핸디캡입니다. 1위와 3위의 대결입니다. 아무리 홈이라도 상위권 팀끼리의 대결에서는 통상적으로 핸디캡, 몽점 5를 주는 게 정석입니다. 인테르가 이기면 먹고 비기면 죽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서 배당을 1.8, 1.9 정도로 낮게 책정하는 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핸디캡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7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테르가 한 골 차로 이겨도 베터들은 돈의 절반밖에 못 가져갑니다. 2골 차로 이겨야 다 먹는 구조죠. 오즈메이커는 왜 굳이 핸디캡을 0.75로 높여놨을까요? 인테르가 압도적으로 강해서?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바람잡이 수법입니다. 야, 우리가 핸디캡을 0.75나 줬어? 그만큼 인테르가 셀 거라는 뜻이야.
겁먹지 말고 인텔을 쪽에 돈 태워! 라고 배터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진짜 인페르 승리를 확신했다면 핸디캡을 0.5로 낮추고 배당을 더 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핸디캡을 높여서 인테르가 뭔가 보여줄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인터밀란은 홈팬들의 응원을 얻고 초반부터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인테르 원정에서 맞불을 놓다가는 당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폴리는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 혹은 중원 싸움으로 경기를 늪으로 끌고 갈 겁니다. 최근 나폴리의 원정 경기력을 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끈함이 있습니다. 인터밀란이 공격을 퍼붓겠지만 나폴리의 두 줄 수비에 막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0대0 상황이 길어지거나 인테르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나폴리가 곧바로 따라붙어서 1대1을 만드는 그림. 특히 핸디캡 0.75를 받은 강팀이 상대적 강팀을 상대로 2골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뒷공간을 내주고 비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해외 배당 흐름을 봐도 인테르 승 배당이 1.70에서 1.75로 살짝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인테르 승리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배당이 오른다? 이건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경기는 완벽하게 설계된 인테르 승리 몰아주기 판입니다. 핸디캡 0.75라는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개미들이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1위와 3위의 대결,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어느 한쪽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결말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첫째, 맞대결 전적에서 나폴리는 인터밀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 우세를 보인 구간도 있다. 둘째, 1위와 3위 대결에서 주어진 핸디캡 0.75는 인테르의 강함을 과장하여 배팅을 유도하는 강제 세팅이다. 셋째, 이러한 인위적인 배당판의 끝은 대부분 무승부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모두가 인테르를 외칠 때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